안녕하세요. 안전탐구생활 김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원입니다. 네, 오늘 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몸속으로 들어가는 섭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음식점들은 점점 단 음식들을, 짠 음식들을, 자극적인 음식들을 경쟁적으로 팔고 그렇게 해야지 많이 팔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 그렇게 길들여진 거죠. 프랑스 철학자 몽테주가 한 말 중에 우리의 건강은 결국 우리의 몸 안에 어떤 것을 넣느냐에 달려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점이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맛있다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무시되는 습관들을 일침을 가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 다양하고 또 풍족한 먹거리가 오히려 우리의 미각을 흐려서요, 조금 우리의 건강에 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몸의 건강 수칙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영상을 보면서 어렸을 때 먹었던 불량식품이 정말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먹고 나면 혓바닥 파래지는 사탕부터 시작을 해서 뭐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웃겼는지 친구들끼리 깔깔대고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학교 앞에 보면요, 그 항상 이렇게 젤리를 구워주시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판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어릴 적에 그런 불량식품 드신 적 있으시나요? 아유,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개구쟁이, 우리 왕개구장이를 들어보셨죠? 그렇게 개구쟁이였고, 또 제가 태어난 곳이 부산 사하구 신평이었는데, 그 지역이 많이 그 당시 낙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는 가게나 문방구나 이런 연세점마다 이렇게 연탄불을 다 하나씩 갖다 놓았는데, 그게 이제 뭐 지나가다 불 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 모든 불량식품이 다 가공이 됩니다. 아이들이 다 와서 한 종류의 음식들, 불량식품을 다 만들어내고
그래서 똥과자라고 부산에서는 말하는데 우리 네. 보통 말하는 요즘 볶기. 네네. 똥과자 설탕을 넣고 조금 녹여놔다가 가성소다를 넣어서 부풀려서 황토 색깔이 꼭 똥 같다고 해서 부산에서는 똥과자라고 했는데 아, 네. 그걸 누가 제일 잘 만드느냐 뭐 그걸 또 설탕에 바르면 도넛 모양이 되고 별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뜯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꿀과자라고 있었습니다. 꿀과자는 네, 뭔가요? 꿀과자는 연탄 이렇게 구멍 사이에 네. 쭉 집어넣었다가 빼면 바삭바삭 표면이 구워지고 안에는 꿀이 아니고 거의 네네. 뭐 이상한 뭐 설탕도 넣고 뭐든 불량식품 중에 왕불량식품인데 아, 네. 무슨 성분인지 누가 만드는지도 몰라요. 네네. 근데 그런 꿀과자를 한 봉지에 뭐 50원씩 이렇게 팔면 담갔다가 빼면 다 구워지면 노릇노릇한 걸 이제 터트려 먹고 네. 또 예전에 옥수수 사료용으로 써도 옥수수 가루로 네네. 만들어도 쫄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쫄쫄이 같은 거는 노랗고 얇은 건데 그거 이제 또 이렇게 찌포 구워도 먹듯이 네. 찌포보다 쌌어요. 그래서 찌포 구워 먹듯이 먹고 그래서 이렇의 불량식품의 왕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뭐 다 보면 어떻게 보면 발암 물질이 들어간 음식들일 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또 못 살았으니까 국제시장 영화 보셨잖아요. 네. 그때는 못 살았으니까 저도 80년대에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아이들과 뛰어놀았는데 그때가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정말 많이 드셨네요. 저는 별로 안 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왕개구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왕개구장의 얼굴이 좀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거리에서 불량식품을 저는 요즘도 심심찮게 파는 거를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 보면요.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서 그렇게 좀 불량식품을 사주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그 요즘은 호기심에 사먹는 사람들부터 어릴 때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부모들이 뭐 문제 있겠냐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사먹거나 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불량식품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끔씩 먹는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그걸 또 찾게 된다는 것을 네. 그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원산지가 중국, 베트남, 알지 못하는 국가에서 또 우리나라 과자랑 비슷한 짝퉁들 이런 것들이 섞여가면서 네. 한 봉지에 얼마씩 파는데 원가는 10원도 안 되는 걸 50원도 안 되는 걸 1,000원에 팔고 재미라고 먹곤 하는데 그 재미라고 먹는 것 자체가 몸에 들어와서 치명적인 어떤 병을 일으키고 아프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자라나는 자녀들 교육까지 성장까지 책임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괜찮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뭐 재미로 먹어봐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어릴 때는 이 불량식품이 또 싸기도 하고 맛있기도 해서 정말 많이 먹기는 했었지만 이게 어린 나이에는 이게 좋고 나쁜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좀 앞장서서 아이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 오히려 먹으라고 부추기기보다는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조를 하고 팔리니까 판매를 많이 하는 겁니다. 네. 요즘은 또 이렇게 번화가 신촌이나 홍대나 이런 곳에 다니시다 보면 수입 과자 판매라고 해서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검사를 받지 않고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 과자들에 대한 책임은 네.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 사먹는 우리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무조건 값싸고 달콤한 식품만 찾을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어떤지 첨가물들은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정보도 좀 확인을 하고 그러한 습관들을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신고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 신고 요령을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불량식품을 발견을 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 예,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국번 없이 1399번을 누르고 전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잘 쓰는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우리가 잘 찾을 수 있는 식품안전파수꾼을 검색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시면 네. 간단한 방법으로 불량식품을 찾을 수도 있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평소에는 사실 불량식품을 봐도 그냥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이런 몸에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의식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수입 과자는 요즘에 정말 해외 직구가 많이 일반화되면서 여기저기 수입 과자 파는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또 지하철 안에서도 수입 과자를 파는 곳이 많았는데요. 사실 저는 좀 다니면서 몇 개 사 먹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해외에서 온 이런 수입 과자들은 우리가 안전한지 아닌지 또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이 음식물에 있거나 식품의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다면 불량식품이라고 무조건 의심을 해야 합니다. 네. 또한 한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일단 한글 표시가 없으면 그 제품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게 요즘에 짝퉁이 정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먹는 음식에 짝퉁이 나오는 것은 정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외국산 과자들 저도 체크해보지도 않고 그냥 먹었었는데요. 이제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판매하는 분들이나 또 그런 걸 만드는 분들이 우리 가족이 먹는다, 네. 우리 자녀들이 먹는다 생각을 하면 그런 걸 팔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거를 또 만들지도 않고 영리 이득을 못 취할 텐데 참 불량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호기심에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외국산 과자들을 그냥 막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잘못했었네요, 제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네. 건강을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네. 그리고 참 나쁜 부분이 이러한 짝퉁 과자를 만들어서 제조하는 사람들 혹은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수입 과자와 짝퉁 과자를 사들여서 비싸게 팔면서 영리에 친한 사람들이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가족들이 먹을 것을 그렇게 만들어난 또 자기 가족들이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판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내 몸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대통령이 꼽은 근절해야 할 4대악 중에 불량식품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예, 불량식품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네. 말 그대로 불량합니다. 예, 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불량식품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려면 먼저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먼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위험하고 이거는 병이 날 수 있고 이거는 발암물질이 섞인 나쁜 것이니까 먹어서는 안 되지. 또 아이들에게 먹지 말아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목이 조금 칼칼한데요. 아무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는 물을 좀 더 자주 마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몸에 좀 이상이 있거나 갈증을 느낄 때 말고는 딱히 제가 물을 안 마시는 것 같거든요. 네. 잘못된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90% 이상이 수분 섭취 부족이라고 합니다. 네. 자주 다니다 보면 이제 물을 들고 다니면서 마실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몸의 8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적정량의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얼마만큼의 수분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또 잘못된 방법으로 수분을 섭취하면서 잘 지키고 있다고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수분 섭취를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올바른 그런 방법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랑 카페인이 든 음료를 먹든지 이런 식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커피나 어떤 녹차의 경우는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2배에 달하는 수분이 네. 몸에서 빠져나가게 합니다. 어, 네. 우리 삼투압 아시죠? 네. 삼투압 작용이라는 것이 짙은 농도에서 옅은 농도로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속에 있는 당분이나 몸속에 있는 수분 성분보다도 더 짜고 더 달고 더 자극적인 어떤 작용들 있는 성분들을 먹게 되면 네. 예, 몸속에 있는 수분까지도 빼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네네. 문제가 있습니다. 음료나 주스 같은 경우는 또 나트륨과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체내 흡수가 느릴 뿐만 아니라 다량으로 섭취하면 혈액 농도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신장에서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몸에 훨씬 수분 섭취에 좋다고 보겠습니다. 저도 커피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요. 매니아입니다. 네. 아.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이상은 꼭 커피를 마시는데요. 그만큼 또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하니까요. 예. 그럼 하루에 또 어느 정도의 양을 물을 마셔야 하는 걸까요? 예. 하루 수분 섭취량은 다 일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체중에 따라 다릅니다. 네. 예. 우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조금만 날씬하시니까 조금만 드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덩치가 있어서 많이 마셔야 됩니다. 예. 자신의 어떤 몸무게에 따라 약 30배를 계산해서 마시면 된다고 네. 보는데요. 그 양의 30배가 아니고 수치의 30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라고 하면 여기에 곱하기 30을 해서 1800cc, 1800ml, 즉 하루 1.8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네. 예. 저는 좀 넉넉 잡아서 한 2리터 정도 마셔야겠네요. 아유, 그러면 몸무게하고 다를 텐데 더 근데- 작게 마셔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근데 또 물을 많이 마시면 또 좋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예. 수분을 섭취를 안 하다 보면 몸이 또 금방금방 반응을 하는 것 같아서요. 그냥 좀 넉넉 잡고 마시다 보면 그게 더 습관이 돼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은 습관입니다. 네. 예. 수분 부족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우리 몸의 질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반대로 말해보면 평소 수분 섭취를 잘한다면 모두 예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충분한 수분 섭취로 어떤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나요? 그래서 성인들이 요즘 많이 걸리는 뇌졸중, 그리고 어떤 요즘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이 걸리는 불면증, 네. 그리고 여성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변비부터 시작해서 호흡기 질환, 그리고 방광염, 요로 감염, 결석 등의 어떤 비뇨기과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분 크림이나 이런 피부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수분 종류의 어떤 로션보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피부 노화 예방에도 더욱 좋고 피부 관리에도 좋아서 네. 또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네. 더욱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아름다워지고 싶으시다면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될 물을 것 드셔야 같습니다. 합니다. 네, 물을 네.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피부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이 많이 또 관심사가 있으신 부분이 다이어트잖아요. 예. 이렇게 다이어트의 기본 수칙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마시는 건데요.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지방 저장 현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조금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요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평균 10,000보 이상을 걷고 있습니다. 네. 예, 운동을 할 때도 효과적인 수분 섭취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운동 중에는 아시겠지만 수분이 땀을 통해서 더 많이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땀을 우리가 많이 흘리는데, 그래서 신진대사가 저하되기 때문에 1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미리 자주 수분을 섭취해주면 칼로리 소모 효과가 더욱 커지니까 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운동도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체중을 다시 재서 운동 전의 몸무게와 비교해서 그만큼 감량됐다고 기뻐할 게 아니고 네. 그 감량된 만큼의 100g당 100cc의 물을 다시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네, 네. 물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냥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물을 마신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갈증을 느낄 때는요, 이미 우리 몸에 한 2% 정도의 수분이 부족한 현상이라고 하니까요, 좀 미리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저도 당분 중독 검사를 좀 스스로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좀 어린이 입맛이라서 초콜릿, 사탕, 네. 단 거 너무 좋아합니다. 예. 제가 좀 이렇게 해보니까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럴 겁니다. 네. 당분을 찾게 하고 또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하는 문화가 많다 보니까 네. 전 세계적 패스트푸드가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네. 또 이렇게 광고라든지 이벤트라든지 프로모션을 통해서 많이 어트랙션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4명 중에 1명이 당분 중독이라고 합니다. 네. 네. 실제로 설탕은 저도 놀랐는데 코카인보다 8배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담배나 마약보다도 더 어떤 높은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예. 네, 정말 이렇게 단 음식들은 정말 떨치기 힘든 유혹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밥을 먹고 나면요, 꼭 디저트를 먹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종류의 밥을 먹던 매운 밥을 먹던 아니면 뭐 짠 밥을 먹던 예. 간에요, 먹고 나서
항상 좀 단 게 들어가야 뭔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언제부턴가 네. 디저트 문화가 우리나라에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네. 언제는 없었던 게 이제는 후식을 무조건 먹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케이크에 무조건 뭐 식사 반기쯤 되는 케이크와 커피를 마셔야 되고 네. 그 커피는 그냥 커피가 아니고 라떼, 뭐 샷, 뭐 캐러멜, 설탕 왕창 네. 넣어서 네, 맞습니다. 두 끼를 먹는 느낌이 요즘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칼로리만 따졌을 때는 2끼 이상이 될 수도 있을 예. 정도로 정말 많이 그런 좀 이렇게 단 음식들을 섭취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손쉽게 더 단 것을 접할 수 있어서 이런 당분으로 인한 질병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마약보다도 8배나 중독성이 높다라고 네. 당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가 VOD로 이제 주문을 해서 영화를 몇 편을 본 게 있는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거기 네. 보면 전 세계 음식들이 어떻고 당분에 대한 고발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무서운 부분들은 혹시 식품이나 이런 뒤에 표시 권장량을 보셨습니까 혹시? 권장량을 보시면 네.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나요? 설탕, 당분이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 당분 관련한 업체들이 로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WHO에서도 섭취량, 하루 섭취 권장량이라는 것이 모든 종류의 제품의 성분들이 다 있는데 네. 당분만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분은 무제한으로 그럼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지금 당분에 관련해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 네. 그 학교 외국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이나 이런 네. 것들이 우리는 지금 밥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나라는 이제 패스트푸드나 이런 대형 체인점들이 학교 급식에 다 들어가서 네. 지원금을 주면서 콜라와 피자와 햄버거로 아침, 점심, 저녁을 때우는 학교에 학생들이 많아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소아, 유아, 청소년 당뇨병들이 미국에서는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네네. 2040년, 50년에는 진짜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어릴 때부터 당뇨에 걸려서 어릴 때부터. 예, 그렇게 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계속 만연해 들어오고 있어서 네.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재미로 그냥 귀여워서 아이들에게 과자나 사탕을 주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는데 네. 그러한 것들이 애들에게는 세포가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단 걸 좋아하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기분이 좋고 편하니까 네. 기분이 좋아져서 먹게 되면 그걸 기억을 다 하게 돼서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당분을 먹게 되고 그 몸에는 그 세포가 기억을 하게 돼서 더욱더 성인병과 비만과 네네. 그런 거에 노출도 많이 되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네. 심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그전에는 당분이 조금은 이렇게 성분 들어가는 데들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탕수수로 만든 어떤 설탕이 원가가, 단가가 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개발이 된 게 옥수수에서부터 이제 당분을 빼서 콘 시럽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음식물 표시에는 보면 우리가 모르게 네. 스크로즈, 덱스트로즈, 말토즈, 토즈, OSE로는 보통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당분이 다른 형식으로 표시를 해놔도 사람들한테 잘 모르게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내려가면서 콘 시럽이 모든 것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당분을 넣게 되고 네. 사람들은 더욱 많은 당분을 먹게 되고 몸은 더 나빠지고 면역력은 더 떨어지고 네네. 그래서 병은 더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굉장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사실 미국에서는 보면은 아까 얘기하셨지만 당뇨뿐만이 아니라 비만 환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게 우리나라로 이제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또 새로운 그런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이 그렇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당분 중독은 훨씬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자연스럽게 우리가 당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저도 요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최근부터 콜라를 끊었습니다. 예, 네. 콜라를 끊는 것만으로도 제가 많이 콜라를 리필도 한두 번씩 하고 이렇게 보니까
콜라만 안 마셔도 많은 것들이 이렇게 줄일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어떤 당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서 음식 중에나 뭐 음료 중에서 하나만 줄여보자. 먹는 양을 반만 줄여보자. 이렇게 해서 먼저 당 지수가 높은 음식보다는 그 당 지수는 높지만 포만감을 높여주는 음식을 네네.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식물성 지방, 네. 그 다음에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특히 아시겠지만 견과류, 호두나 아몬드, 뭐 땅콩 같은 그런 견과류를 단백질로 해서 많이 섭취를 하시는 게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네. 그 적당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어서 단 음식에 대한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데 네. 다만 조심하실 부분은 운동을 하고 나서 기분 좋다 해서 탄산음료나 네. 이온음료를 드시면 또 당분 섭취가 더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습관이 되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실제로 미국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네. 서 있는 시간을 늘리기만 해도 혈당을 낮추고 당분을 몸에서 조금 네.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을 많이 자주 네네. 이렇게 마시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물을 마시면 삼투압 효과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 안에 있는 짙은 농도를 연하게 해서 밖으로 배출을 해주기 때문에 물을 마심으로써 체내에 있는 여분의 당분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효과를 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수분 섭취는 이래저래 우리 몸에 정말 이로운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가끔 가다가 너무 뭐를 이렇게 먹지 않았을 때 당 떨어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당분을 너무 섭취를 안 해도 또 좋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은, 예. 예, 당분을 너무 섭취 안 하면 뭐 네. 보통 말하는 저혈당이라든지 네네. 혈당이 이렇게 저하가 돼서 몸에 기력이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생각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일이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끼니만 제대로 챙겨 먹어도 그 끼니가 오히려 과한 당분이 있을 수 있고 네. 디저트도 먹고 친구도 만나서 과자도 먹고 하기 때문에 네네. 한 끼, 두 끼, 세 끼 굶었다고 해서 혈당이 순간 떨어지고 이렇진 않고 네. 이제 혈당량을 조절해야 될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높은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될 것이고 네. 또 저혈당인 사람들은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아,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당분 중독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오늘부터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건강수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왜 있을 때 잘하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도 건강은 좀 건강할 때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뭐 옛말이 있지만 네. 돈을 잃으면 재산의 일부를 잃고 네.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린다는 말 맞습니다. 네. 왜? 건강을 잃으면 수명도 목숨도 단축이 되고 모든 게 다 있으면 뭐합니까? 즐기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면 네. 다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네. 각자 세운 목표가 무엇이든 내가 우선으로 가치를 두는 것이 어떤 것이든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 토대로 내가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안전탐구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